9월하고 6월을 보시면 여기 이제 4점 차이가 6월은 났어요. 국어는. 국어만 먼저 집중적으로 보세요. 9월을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4점 차이가 이렇게 났었는데 여기는 5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9월 이렇게 요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국어는 이 중간에서 그냥 맞춰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이렇게 맞춰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그냥 6월하고 비슷한 선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뭐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뭐 5점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도 5점 정도 차이가 나는 구조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6월에 비해서 두 문제 정도 쉬웠다라고 보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내려오면 1등급은 두 문제 정도가 어려웠던 건데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가면 격차가 조금 벌어져요. 특히 4등급으로 오게 되면 이게 거의 뭐 7점에서 9점 정도 차이 나고요. 여기도 지금 6월에 비해서 9점에서 10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뒤로 내려가면서 이제 국어는 뒤로 내려가면서 이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아래 등급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약간의 그 어려움들이 많았던 그러니까 이제 좀 쉬운 게 있었던 그러니까 쉬웠던 시험이기 때문에 등급 컷 자체가 올라가 있죠. 그렇죠? 예,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점은 이제 내려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돼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6월이 이제 수학이 특이했던 건 이제 기하가 가장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특이했던 거죠. 근데 기하가 다시 최고점이 아니라 미적이 최고점이 됐고 미적과 미적과 확통의 최고점 차이가 이제 3점 차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6월에는 4점 차이가 났었는데 이게 3점 차이. 그래서 이제 조금 애매한 문제수 차이죠. 4점짜리 한 문제의 차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85와 89라는 잘 나오지 않는 그 점수가 등급 컷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3점짜리가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었던 부분 뭐 요런 대목들이 조금 있는 측면에서의 점수다. 그래서 요 차이 자체가 보면 이제 비슷해요. 이렇게 6월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 이제 이 3, 4등, 4, 5등급에 가게 되면 여기 이제 시작 점수 자체가 여기 35, 40에서 40이 끝인 건 마찬가지지만 35, 39가 돼 있으니까 이게 끝 점수 자체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이 조금 올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47이 최고점으로 나왔었지만 145가 최고점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이 조금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거의 한 5시간, 6시간 정도를 수학에 매달려 있었어요. 수학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를 사실은 이제 좀 뭐에 꽂혀가지고 오늘 입금 준비를 하는 시간에 거의 90%를 수학의 이 현상에 꽂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6월하고 9월이 너무나 이제 다른 부분들하고 이게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보면은 1등급 컷 자체도 되게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준 점수 자체가 조금 달라가지고 142, 146, 147인데 142, 145, 144라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조금 낮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1컷이 비슷하면 표준 점수 최고점도 비슷하게 마련이거든요. 그 이 옆에 보면은 1컷이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표준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1컷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가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가지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부분을 진짜로 한 대여섯 시간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막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설명을 제가 납득을 시켜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를 거의 한 3, 40분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그 공교롭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53, 59가 6월에 1컷으로 4컷으로 잡혔는데 그 9월은 58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 그리고 여기 미적도 50에서 53이 4컷으로 보이는데 50이 53으로 보여요. 컷 자체가. 그러면 이게 그 윗단에 있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53이라는 점수는 같지만 이 끝에가 52고 여기는 50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평균이 조금 올라가 있는 모습, 요런 모습으로 우리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조금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표현점수 최고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설명도 어려운데 제가 지금 PT도 지금 이상하게 나갔어가지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국어는 6월보다는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국어는 6월보다는 쉬웠던 게 맞고요. 근데 수능은 6월과 9월의 중간 체계가 될 개연성도 있지만 6월에 맞춰질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6월을 중심으로 좀 아이들이 학습을 좀 해나가는 거,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초점이 될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마지막 결론이 이해되셨으면 1번이라고 해주세요. 일단 국어만 보면 기본적으로 6월과 9월의 편차가 좀 컸고 9월이 6월보다는 쉬웠던 게 맞지만 수능은 6월과 9월의 중간쯤이거나 6월 쪽으로 좀 더 가깝게 출제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6월 기준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점, 그거를 염두에 두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수학은 이게 1컷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구조 자체는 결과적으로 3등급, 4등급이 풀 정도의 문제들, 3등급, 4등급이 풀 정도의 문제들이 조금 쉽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평균점 자체가 조금 올라가면서 이런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구조를 가져왔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혹시 이제 수학 부분에서 궁금하셨으면, 저는 엄청 궁금했거든요. 네, 궁금하셨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보면은 그 6월하고 9월에 3등급 안에 있는 표현 점수 개수가 이제 그거를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설명 자체가 이제 되게 막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막 질문을 엄청 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혼자 적어놓기만 하고 따로 이제 PT를 만들진 않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3등급에 구분 점수가, 그러니까 3등급 안에 들어있는 표현 점수 개수가 6월에는 9개였는데 9월에는 8개예요. 그러니까 9월에 8개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그 동점자가 좀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런 형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100분위로 그거를 끊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2등급은 똑같이 7개 점수가 존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6월, 9월이. 그리고 1등급은 14개, 13개 이렇게 존재해서 여기서 이제 그 표점이 조금 떨어진 것이, 평균 때문에 표점이 조금 떨어진 것이 14개, 13개로 반영이 됐는데 2등급은 7개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3등급에 가면 이게 다시 9개, 8개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3등급이 조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조금 낮게 나오면서 저런 부분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4등급, 5등급은 11칸, 15칸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보면 그런 변화들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시간, 6시간 고민한 게 좀 아까워가지고 요거를 하나 갖고 왔는데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예,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저희 이제 오답률 기준, 저희 이투스 오답률 기준이에요. 이투스 오답률 기준인데, 이거 음영 색깔 돼 있는 거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거 음영 색깔 있는 거. 요 색깔이 무슨 뜻이죠? 요 색깔? 요 지금 빨간 포인터 있는 여기 요 색깔이 무슨 뜻이에요? 킬러. 킬러는 난이도가 높은,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으면 킬러죠, 뭐. 아니, 요 색깔은 여기는 없잖아요. 이게 순인데. 예, 주관식이에요. 요게 주관식, 빨간 게 주관식. 여기 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위까지만 있어요. 10위까지만 있고, 10위까지 중에 주관식이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6월에는 주관식이 쪼름이 5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주관식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9월에는 주관식이 이렇게 있고, 요 색깔은 뭘까요? 여기 요렇게 돼 있는 거, 짙은 음영으로 돼 있는 거. 짙은 음영으로 돼 있는 거는 뭐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짙은 음영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공통 과목이에요. 예, 그쵸. 짙은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건 공통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멋지잖아요. 제가 만들어 놓고 되게 뿌듯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미적과 확통의 아주 확연한 흐름을 보실 수 있어요. 예, 미적과 확통이 어떠한 흐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 연한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주관식이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공통문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확통은 21, 22, 즉 공통이 다 오답률 최상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확통 푸는 친구들이 공통 후반부 문제를 풀지 않고 확통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확통 문제가, 선택 과목 문제가 오답률이 낮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똑같이 12 오답률이지만 여기는 53%, 41%, 61%, 54%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확통의 오답률이 더 높은 거는 맞죠. 오답률이 높은 건 맞는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통 문제는 풀어서 틀린다는 거죠. 풀어서 틀리는데 여기는 90% 넘어가고 특히 98, 99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확통 푸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공통의 후반부에 있는 부분을 아예 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미적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공통에도 오답률 10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선택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경향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 여기를 보시면 미적을 보시면 5번째, 6번째 순위에 있는 문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틀리면은 4, 4, 16이잖아요. 네 문제가 다 4점짜리니까 16점이 깎이는 거죠. 그러면 84점이거든요. 84점이고, 여기서 하나 더 틀리면은 80점이고, 하나 더 틀리면 76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5, 6위에 해당하는 오답률, 특히 5, 6위에 해당한 오답률 문항이 75%가 66%가 됐고 68%가 66%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들이 문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6월보단 9월이 쉬웠다는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평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적을 보는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공통 과목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통 선택자들이 높은 오답률을 공통 과목에서 보이니까 결과적으로 평균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는 거를 여기서 이제 공통 과목에서 5, 6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에서의 그 오답률 자체를 이거를 이제 9월에서 미적이 오답률이 낮으니까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끌어올리게 되면서부터 그 평균 전체가 올라가면서 표점이 내려오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제가 오늘 뭐도 해봤냐면 공통 과목끼리만 다시 오답률 순위도 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선택 과목만 가지고도 오답률 순위를 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오답률 순서에 따라서 킬러를 내는 거라면 미적은 이제 30번하고 29번, 22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그런 형태로 이렇게 좀 나타나는 형태라는 그거를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한때는 이제 15번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킬러로 15번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그게 이제 공통의 주관식 마지막 문제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15번보다는 이제 22, 29, 30 요 부분이 될 거다. 뭐 요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1, 22나 20번 요 번 때에는 많은 아이들이 문제를 풀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기 때문에 사실은 확통을 하는 친구들은 20번이 킬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15번, 13번이 여전히 그런 양상을 좀 띠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 볼 수 있는 15번, 13번 요 때에서 그것이 이제 하나 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요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보시라고 요거를 생각을 좀 해뒀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9번은 뭐 그런 견해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기 29번이 이제 90% 미만의 그 오답률을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각을 하면 29번은 킬러가 아니고 22번과 30번이 킬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그게 뭐 어떤 게 킬러냐. 뭐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중요하진 않고 요런 흐름도 볼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